안녕하세요. 픽토리얼의 쾅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카메라 리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중형 필름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변에서 많이 쓰지 않는 카메라라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문적인 스튜디오를 간다거나 필름 장비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지 않다면 말이죠. 요즘 들어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필카에 대한 정보도 많아졌지만 중형 카메라의 매력을 알려주는 영상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름 생활을 좀 더 재밌게 할 겸 뽐뿌도 드릴 겸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예 중형 필름 카메라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중형 필카는 이름 그대로 중형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필름은 소형 필름이라고 하겠죠? 디지털에서는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포맷이 필름에서는 스몰 포맷입니다. 소형 필름을 135 필름, 중형 필름을 120, 220 필름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건 따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코닥이 필름 타입을 그냥 이런 숫자로 나눠 놓은 것으로 하네요. 카메라의 크기는 대부분 필름이나 센서의 크기를 따라갑니다. 당연히 소형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들이 중형 필름을 쓰는 카메라보다 훨씬 가볍고 작겠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빠른 촬영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그런데 왜 저와 같은 사람들은 무겁고 크고 촬영하기 힘든 카메라를 쓰는 걸까요? 네, 첫 번째로 판형입니다. 초반에 보셨듯이 소형 필름과 중형 필름의 사이즈 차이가 꽤 나요. 꽤 엄청 많이 나요. 디지털 카메라 크롭 센서와 풀프레임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센서나 필름이 커지면 얻어지는 효과가 몇 개 있죠. 심도가 얕아지고 디테일이 더 살고요. 노이즈가 더 적게 보이게 되죠. 언뜻 보면 디지털과 굉장히 유사해요. 소형 필름을 높은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것과 중형 필름을 적은 해상도로 스캔했을 때에도 그 차이는 확실히 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는데 확실히 해상력과 노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필름을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느낌이 매우 다른데요. 비싸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슬라이드 필름을 쓸 때 소형 카메라의 슬라이드 필름을 바라보는 것과 중형 카메라의 필름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게 느껴져요. 중형 슬라이드 필름의 사이즈가 주는 그 느낌은 사진을 찍었을 때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비율의 사진입니다. 소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 포맷의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물론 일반적이진 않지만 하프프레임, 정방형, 파노라마 카메라도 있기는 한데 진짜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 다른 경우에는 이미 작은 필름을 더 작게 사용하게 됩니다. 필름치고는 해상도가 많이 아쉽게 되죠. 그런데 중형 같은 경우에는 645, 66, 67, 68, 69, 612, 67 환산해서 4:3, 1:1, 4:5, 2:3, 2:1, 2.8:1처럼 다양한 포맷의 카메라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6cm고 나머지 변만 다르죠. 소형 디지털이나 필름 카메라의 2:3 비율이 직업견나 너무 익숙해진 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줍니다. 645 같은 경우에는 세미 중형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다른 비율이 익숙하지 않고 아직은 중형 카메라의 크기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 좋은 판형이고요. 정방형은 요즘 인스타 감성으로 느낌이 좀 많이 변화됐지만 오래전부터 사용된 확실히 매력적인 판형입니다. 67 판형은 6:7이라 좀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56mm 대 70mm로 대형 카메라에 사용되는 4:5나 8:10 비율과 그 정확히 일치하는 사진을 보여주죠. 4:5 사진이 보여주는 그 안정감과 무게감은 진짜 2:3에서는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6:8과 6:9는 4:3과 2:3이지만 필름의 판형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디테일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612와 617은 사실 소형의 엑스판과 같은 존재인데요. 사실 이 판형의 카메라는 진짜 일반적이진 않아요. 정말 특수한 카메라들인데 파노라마 판형 마니아들은 한 번씩 써보고 싶어하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중형의 매력을 처음 느낀 사진이 바로 작가 히데아키 야마다의 가족 사진인데요. 펜탁스 6실로 찍은 두 아들의 사진들이 진짜 엄청 귀여우면서 2:3의 비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안정감이 진짜 좋았어요. 가로로 찍을 때나 세로로 찍을 때에도 정방형보다 1cm 긴 건데 진짜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이유 때문에 펜탁스 67을 사고 싶긴 했는데 학생일 때라 너무 비싸서 못 샀고 좀 더 저렴한 RB67로 중형을 시작했죠. 네, 세 번째는 컷수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소형 카메라는 한 롤에 보통 36장을 찍을 수 있지만 중형 카메라는 비율에 따라 15장부터 4장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냥 비교해 볼 때에는 당연히 36장을 찍는 소형 카메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각자 장단점이 있죠. ISO를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와는 다르게 필름 카메라들은 각자 ISO가 정해져 있잖아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ISO를 가지고 한 롤을 마무리하기에는 해의 시간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촬영이 끝나도 필름이 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남은 필름을 막 쓰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음 촬영 때까지 기다리기도 애매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요즘 필름 값이 금값이라 셔터를 막 날릴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중형 카메라는 보통 10장에서 12장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절대적인 컷수는 소형 카메라에 비해 매우 적지만 그 제한적인 컷수 때문에 컷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생각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 스냅을 찍더라도 템포는 느리지만 사진 한 장 한 장 조금이라도 더 의미를 담으라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실 장당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더 비싸긴 하니까요. 또 일부 카메라지만 필름백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필름을 한 촬영 때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컬러로 사진을 찍다가 흑백으로 바꾸고 싶을 때 필름백만 바꿔서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너무 중형 카메라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만큼 확실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큰 필름면으로 인해 카메라의 크기가 소형에 비해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많이 커져요. 그래도 제 앞에 있는 카메라들은 거의 제일 작은 중형 카메라라고 보셔도 돼요. 또 크기가 큰 만큼 무겁기도 하고요. SLR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미러가 정말 커서 저속 셔터를 핸드헬드로 촬영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사진 찍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필름 값도 만만치 않고 심지어 현상 스캔비도 소형 필름에 비해 조금 더 비싸죠. 무엇보다 카메라도 사실 가격대가 좀 어나더 레벨인 것도 좀 많습니다. 이렇게 흠 많은 중형 필름을 왜 아직도 사용하는지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결국 사진인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도 스캔 받아온 사진이나 슬라이드 필름을 라이트박스에 올려놓고 직접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마무리하자면 사실 요즘 다시 중형을 시작했거든요. 마미야 6를 사고 후지 TX1도 샀습니다. 물론 마미야 7을 사고 싶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6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미야 6도 확실히 진짜 좋더라고요. TX1도 정말 특이한 X판 판형이고 이제 한롤 써서 좀 더 많이 써보고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서 사진 좀 자유롭게 찍고 싶네요. 구독자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필름 생활 화이팅입니다.